자, 돈이 되는 뉴스 오늘은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기사가 볼 게 많은데 네. 일단은요. 첫 번째는 배터리, 방산, 펀더멘탈 기대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좋대요. 오늘 사실 올해도 좋았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요. 이익 전망치 보시면 올해보다 내년 껑충,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합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방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방산 묵직한 기업들 나와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내년에 껑충, 카이 내년에 껑충, 현대로템은 수주 소식으로 오늘도 기대감을 안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내년에 실적 좋을 거라고 합니다.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고 폭이 큰 건 카이하고 현대로템 정도가 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배터리 내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감이 부각이 된다. 정부는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에 20조 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산은 해외 수주 잔고 내년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방산 또 북유럽, 중동, 아시아, 북미 등의 내년 다수 프로젝트 계약이 예약돼 있다.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보면 한 4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대감을 끌어서 반영시킨 측면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선반영에 대한 경계감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현명함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2021년 좀 어떻게 보면 좀 흥분했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 차분히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밸류를 땡겨오는 것이 얼마큼 무섭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잠깐 좀 얘기를 하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성장주들은 무한 성장할 것이라고 봤었던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성장주도 꺾일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높은 고밸류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이런 그 얘기들이 주식시장을 오히려 건강하게 하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면 정말 좋은 거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경계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2차 전지는 내년에 무조건 커집니다. 매출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배터리는 IRA법에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자동차는 IRA법에 피해를 본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수혜와 피해가 맞물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뭐 금리 오늘도 얘기가 나왔죠. 뭐 7%대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결국 경기 둔화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자동차가 안 팔릴 수 있죠. 하지만 2차 전지 부분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저도 오면서 조금 전에 누가 올린 기사를 보니까 30대 직장인인데 차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전기차 쪽 SUV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30대 직장인들, 남성 직장인들이 좀 선호하는 게 소형 SUV에다가 전기차 쪽을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는 있다라고 보여지면 전반적으로 이제 큐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LG엔솔, SDI만 봤습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첨보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물량을 내고 에코프로비움도 저희가 한번 다뤘었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트리거들이 있죠.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번에 MOU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주 잔고가 지금 벌써 현대로템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한 3년치가 쌓여 있어요.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 거를 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먹고 살 거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앞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두 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초적으로 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삼스러울 건 없다. 방산 같은 경우 저희가 얘기하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수순이죠.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안 늘어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뭐 팔고도 못 남긴다라는 것은 헛고생만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방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5%대가 넘어서 버렸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거죠, 사실은. 5%대면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각 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야, 영업이익률이 5% 갖고 뭘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느냐? 방산 영업이익률은 2% 미만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5%다라면 똑같은 물건, 예를 들어서 비행기 한 대 팔아가지고 2% 남는 거하고 비행기 한 대 팔아가지고 5% 남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걸 비행기 한 대가 뭐 1, 20억짜리도 아니고 그보다 더 비싸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방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예. 저게 수주정과 얼마큼 쌓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한번 우리도 이제 무기를 들여오게 된다라면 이 후속적인 작업들이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부품들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어쨌든 내년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비주들은 내년에 안 좋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소비 둔화를 뚫고 갈 수 있는 업종이 뭐냐? 필수? 대표적인 게 이거 두 개다. 아, 요거예요, 요거. 아. 필수 소비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아. 먹는 거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것도 거죠. 그렇죠. 줄고. 뭐다 이제 조여야죠. 옥죄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소비는 깔고 가는 거지만 플러스 알파가 사라져 버리죠. 아,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살아남을 것은 이 두 가지.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저는 이제 올 초부터 저기 머니투데이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금리 상승을 뚫고 갈 수 있는 건 2차 전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소재라고. 예. 지금 이제 내년도 이쪽의 부분과 방산 부분은 뚫고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트리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들은 조금 성장주 좀 고민해봐야 되고 나머지 이제 뭐 수주 좀 고민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다양한 소비재들 조금 고민해봐야 되고 이쪽은 물론 이제 그 개별 사이드로 들어가면 다 고민거리가 있지만 예. 러프하게 봤을 때는 이 두 섹터가 그래도 자신 있게 예. 내년도에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면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예, 그렇게. 저희 이제 제약바이오는 네, 그러니까 잠시 이제 후에 따로 예, 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분야들은 커나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공통점 쉽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 둔화, 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황, 네.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섹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뭐 배터리는 사실 정부 정책 예산이라는 것은 네. 뭐 경기가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이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배터리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산업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터리를 예. 2차 전지만 보지 마십시오. 신재생이 다 들어갑니다. ESS 신재생 예.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양력을 낮에 이제 하고 보통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이제 예.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전기 쓰잖아요. 그거 어디다 저장하죠? ESS. 예. 그다음에 바람이 불 때 막 전원을 해서 어디에 저장하죠? ESS.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배터리의 성장성은 여기 이제 좀 더 나가면 이걸 이제 폐배터리의 활용까지 그쵸.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성장이 귀한 시대에 성장을 거의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산업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하나이고, 또 불황에 국가 예산에 연결돼 있는 게 또 방산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불황과 또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한쪽에선 또 불황에 강한 섹터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없고 그래도 아픈 거 참고 약을 안 먹을 수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약은 계속 우리가 소비를 해야 하는 일종의 필수 소비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바이오는 따로 볼 거고요. 그러면 배터리하고 방산 관점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전 LG 화학 보고 싶어요. LG 화학. 예, LG LG 화학과- 엔솔 말고 LG LG 화학이요. 엔솔보다는 LG 화학 쪽이 저는 왜냐하면 소재가 그러니까 LG 엔솔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공장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예. 화학은 소재가 커나가고 있는 속도가 너무 가팔라요. 근데 그게 전체 지금 소재로. 아직까지 투자들의 인식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LG 엔솔 그럼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쵸. 그 밸류가 지금도 뭐 그런데 LG 화학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의 세계 느낌 이런 분들이 좀 있다. 그런 말씀드리죠. 관점이시군요. 그 원소재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네. 대표적인 그룹을 꼽자면 LG 그룹이랑 포스코 그룹 정도가 그렇습니다. 될 텐데 예. 조금 하나 더 추가하면 에코프로 그룹 예.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LG 화학을 그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 소재에 주목을 하셔서 탑픽으로 주셨는데, 혹시 같은 논리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는 어떠신지? 포스코 홀딩스도 좋아요. 좋은데 10점 만점 중에 한 90점, 80점? 저요 10점 만점에 90. 저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예, 제가 예. 저 어제 수능이었는데 헷갈리시면 안 죄송합니다. 됩니다. 예. 100점 만점에 90점, 80점? 90점? 좋은데 약간 90점도 수미양가라면 수인데. 그렇죠. 예. 수미양가 수죠. 수만 받아보셔서 잘 아시는군요. 저는 아하. 좀 미드 좀 받아보고 했는데 예. 어찌됐든 그런 어떤 포커스를 놓고 보면
정말 다 살 수 있으면 다 사고 싶어요. 다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데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난 하나만 산다면 뭐 살까? 이제 이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오케이. 조금 조심스러운 건데 여유 자금이 LG 되시면 다 사면 좋을 것 같다고. LG화학은 100점 만점에 그럼 몇 점 정도? 거의 뭐 99.5 정도? 예, 그렇게 좀 드리고 싶네요. 예, 100점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니까 살짝의 여지를 룸을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을 LG화학으로 주셨고 방산 탑픽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사는 조금 저는 한 템포 쉬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고. 지금은 예. 이제 너무 이제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폴란드 사인 했잖아요. 폴란드 네. 사인한 것들이 매출이 늘어난 부분들도 좀 보고 추가적인 수지가 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한쪽만 갖고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기는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 중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올해 수익을 좀 많이 냈던 했던 예. 카이가 저는 제일 좋다라고 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한화의 이제 저기 그 대우조선해양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보게 된다라면 거기는 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그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건 천천히 차분히 모아가는 관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건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게임. 어제부터 좀 주목을 받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판호 재개를 했습니다. 최근 올 들어서 판호를 계속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 이번 11월 달에 한 70개 판호 안에 눈에 띄는 거 그동안 포함이 안 됐었던 텐센트 등의 이게 대기업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 이제 전국 정부가 시각을 좀 바꾸는 건가 이런 관점에서 중국과 연관돼 있는 룸투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오늘 뭐 지스타까지 개막이 되면서 어제 개막했어요. 17일이 어젠가요? 네. 오늘이에요? 17일? 오늘 18일입니다. 오늘 18일인가? 예. 정신이 없네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예. 원행카는 혼나는데 어제 이제 지스타가 개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 이민망의 이제 사설이죠. 예. 사설을 통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뭐 주장 그다음에 아니면 정부 정책의 대변 이런 예. 부분들인데 뭐 결국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유럽 의회에서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되면 한 국가가 이런 걸 정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로 삼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게임이라는 게 저도 우리 아들을 게임할 때 정말 가서 뒤통수 때려주고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맨날 게임만 한 뭐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적으로 본다라면 이 게임 산업이 엄청난 연관성을 갖고 있죠. 예. 그다음 여기 뭐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게임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뭐 IT 쪽이라는 것들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까지 다 이런 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자라는 거죠. 게임 중독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주식도 중독이 있잖아요. 그런 뭐든지 과하면 중독입니다. 불편한 부분만 부각할 것이냐 좋은 점을 부각할 것이냐라고 이제 좋은 점을 보자라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커나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제 판호 아직 우리나라가 판호 개방된 건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트리거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몇몇 이제 큰 기업들이 이제 신작 게임이 내년도에 이제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게 신작 게임에 대한 트리거가 없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좀 나와야 줘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는 하나의 어떤 뭐 분위기고요. 중요한 것은 신작 게임 그다음에 판호 개방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매수하시겠어요? 저는 아직은 좀 아직 안 원래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오늘 이제 지스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간에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로 올라가는 거고 야,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게임이 12월 달에 나오니까 미국에서 과연 성공하는지 봐야죠.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메스에서도 교훈을 얻듯이 예. 초반에 성공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래프톤이 그 게임이 성공하게 된다라면 지금 하나의 단일 게임에서 두 개의 콘솔 게임으로 나눠지게 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이브가 BTS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룹이 BTS급으로 올라온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가시적인 부분, 뭐 누가 투자했다라든지 뭐 예. 코인을 했다, 이거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했다라면 신작 게임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이 저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라면 아직은 볼 때는 아니라고 보인다. 예, 여기까지 게임 보고 다음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사 한번 쭉 보면 처방 감기약 결국 가격이 인상한다는 소식 그래도 이제 품귀가 이어질 것 같다. 약국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트윈데믹이라고요. 주변에 이제 독감 혹은 코로나 감염자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체감하실 겁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부족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신평원에서는 19개 품목 약가 인상 수용차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세트아미노펜 여러분들 뭐냐면 타이레놀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우리가 그 약국에 사면 한 알당 얼마냐면 200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알아요? 가격 한 알에 200원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을 그 우리가 이제 사는 게 이제 다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니까 예. 이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우리가 제제를 만들어서 그 제약사 입장에서 타이레놀로 넘기면 200원인데 예. 신평원으로 넘기면 얼마냐면 50원 받습니다. 어. 그러면 제약사가 지금 신평원으로 넘기겠습니까? 그 일반 의약품으로 팔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제 그 지인이 이쪽에 일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불건 지 꽤 오래됐어요. 올 초부터 여러분들 심지어 타이레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저도 이제 독감을 한번 심하게 걸렸었는데 독감을 걸렸을 때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을 가면 아세트아미노펜이 없어가지고 처방을 못 해주는 거예요. 50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뉴스를 보니까 일부 그 약국에서는 타이레놀 뜯어가지고 예. 그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했었던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100원까지 그 올려달라라는 거죠. 어차피 QE 증가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신평을 한 70원 정도로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요건 좀 풀어줘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못 풀면 지금 여러분들 약국에서 감기약 못 구해요. 근데 코로나든지 독감이든지 지금 올해 독감이 유행한다는데 거의 증상 비슷하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저는 코로나는 안 걸렸습니다만 코로나 1차 접종했을 때 이틀을 알아 누웠고 이제 코로나 저는 코로나는 다행히도 피해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 1차 접종했을 때 이틀을 누워 있었고요. 독감을 걸렸을 때 3일을 누워 있었어요. 네네. 굉장히 검사를 해보니까 PCR 검사하니까 네. 코로나 아니고 독감이었는데 그 정도로 증상도 비슷하고 고열과 고통이 수반되는 건데 이거 지금 시중에 없다라는 것은 큰 문제고요. 예. 신평원이 하루빨리 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건보료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필수 소비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평원의 결단이 어떻게 떨어질지 어쨌든 아세트아미노펜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재일 수도 있다. 이거는 저기 제네릭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바이오 쪽은 아니에요. 제네릭이기 때문에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찍어내면 되는 거기. 제약사 쪽. 예, 제약사에서 찍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새로운 트리거를 좀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관련 이제 제약사들도 시세가 좀 나와서 투자의 네. 관점에서 그럼 종목 어떤 거 보면 좋은지. 글쎄요. 이건 워낙 많은 제약사들이 있기 때문에 중견 제약사들 예, 예. 입장에서 보면 뭐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중견 제약사들에게 플러스 알파가 된다. 요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예. 플러스 알파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CMO 쪽 워낙 강하고 예. 그다음에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뭐 굵직굵직한 제약회사들 도 뭐 대웅제약이나 뭐 이런 쪽들 강하니까 이건 뭐 중기적으로 요 뉴스로 반응하기보다는 예. 중기적으로 보고 만약에 거기서 아세트아미노펜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폭등했다라고 하면 그때 차익 한번 실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하다. CMO 쪽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CMO는 저는 뭐 이거는 포트폴리오에 그냥 담아놓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 표현 맞다나. 어차피 이제 롯데도 CMO 예. 이제 5년 있다가 예, 예. 롯데 바이오 이제 상장한다라고 한다고 얘기하고 이 부분야는 뭐 그냥 계속해서 종목 커나가는- 하나만 찍는다면. 저는 올 초에도 감고. 삼성바이오 말씀드렸고 예. 지금도 삼성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주가는 거의 플랫해요. 예, 예. 플랫한 수준이에요. 뭐 약간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플랫해요. 뭐 이 상황이면 결국 그동안 높았던 밸류를 예. 영업이익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플랫한 게 저는 올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뭐 이거는 뭐 이 정도라면 이건 중기적으로 가져가야죠. 눈 감고 담아야 된다라고까지 CMO를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이제 캐파가 큰 쪽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서 지속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 주고 계시네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